오늘 이재명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이 나왔죠. 그 대법원이 일단 파기환송을 했어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고등법원에서 했던 판결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 보내줄게. 제대로 좀 봐라 이 멍청이들아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하는 일은 보통 고등법원에서 만들었던 그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뭐 확정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게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다시 확인을 시켜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게 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봐라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왜 대법원에서 이거를 그 유죄 취지로 그 판결을 내가지고 그냥 끝을 안 내느냐, 왜 계속 시간을 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때까지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시간 끄는 거는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그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거를 이게 맞다라고 이걸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건은 지금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끝나고 무죄 판결이 나고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에 뭐 고등법원 판결을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그 법 모르는 사람 봐도 이상하잖아요. 무슨 사진을 잘랐다고 그게 무슨 증거 조작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도 그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다시 봐라 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그 말은 우리는 니들이 낸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봐라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좋죠. 이게 대법원에서도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말이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저는 일단 이재명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야 좋지.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될 상황이냐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딱 한 달 남았어요. 6월 11일까지. 근데 이거를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냈었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다시 돌렸어. 그러면은 그 고등법원에서는 무죄가 아니구나 유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정보다 그 증거를 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었던 판결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려면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시간을 끌려면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면은 고등법원에 돌아갔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나올 때까지는 이때까지 나왔던 판결,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냈었던 무죄라는 그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왜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내가지고 예전에 무죄 판결을 냈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고등에서 일단 무죄를 내놓고 그러면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파기환송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없어. 한 달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고등법원이 또 시간 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 플러스 이전에 남아있었던 판결은 무죄니까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을 당하지를 않고 선거권이 있다니까, 선거를 당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니까. 물론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야 나겠지. 근데 그 판결이라는 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그 법원 재판 넘겨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유죄라는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대통령이 될 거고 일단은 5년간 면죄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아라 뭘 해라 라는 게 떨어지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그
그제서야 이제 벌을 받는 거라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노린 거라니까요. 물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끝났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유죄가 나왔어. 유죄가 떴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이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선거 자체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선관위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선관위가 누구 편이냐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취소를 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국회에 누가 앉아있어요?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부 다 이거 노려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때린 거라니까? 얘들이 멍청해서 무죄를 때린 게 아니에요. 법원이 전부 다 한통속이라니까? 아무튼 지금 시국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일반인인 저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법 전공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좀 사태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자기들이 자칭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당신네들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홍준표가 멋이다, 이준석이 멋이다, 안철수가 멋이다,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낫고 저 사람이 낫고, 아니야 이 사람이 낫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를 때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은 더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옵션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나라가 개판이야. 그리고 지금 모 세력들이 일편단심으로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나라를 쓰러뜨리겠다고 몰려오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누가 낫네 저가 낫네 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력적으로 전부 다 서포트를 하는 게 지금 당신네들이 할 일이지. 그거를 지금 세월이 가네마네 아직도 홍준표 떨어졌는데도 홍준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전부 다 결국엔 그 나물 그 밥이지 라면서 아직도 신사한탄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낫고 이거를 더 발전을 시키다, 아니다 국방에 돈을 써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더 외교 정책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랑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쟤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더 잘해줄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25만원 줄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뷔페를 고르고 있는 게 아니라 쟤들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동단결이 돼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같은 지금 한낱 실풀하기 같은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게 국민 수준이고 그게 우리 수준이고, 왜 국민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국민 수준이에요. 캐나다 보세요. 캐나다도 원래 안에서 정치 분열 심해요, 걔네들도. 근데 이번에 트럼프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동단결 해가지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이겼잖아요. 물론 그게 좀 많이 기리기리한 게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도 야당이 이겼어요. 그게 뭐냐? 국민 중에 대다수가 나라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고? 각자 도생하는 나라니까. 아무튼 말은 길어졌는데, 지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속 고등법원한테 프레셔를 거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선거일 전까지 판결을 내라고. 왜냐면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이재명이 상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에 가. 근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심리를 하는 도중에도 유죄가 남아있어. 그렇게 되면은 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 고등법원에 계속 프레셔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것처럼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할 때 그 사람 고등학교 동문회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야동에다가 추천 누르고 댓글 싸지르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까발렸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업무 시간 중에 휴대폰 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도 다 까발렸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의외로 큰 프레셔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일을 하든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하든 걔들도 결국엔 사람이에요. 걔들이 결국 옷을 벗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들도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물론 그거를 불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등법원에 계속해서 프레셔를 넣고, 그리고 단 한 명으로 누구든지 좋으니까 단 한 명으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일단은 가장 눈앞에 있는 위협, 저 친칠라를 저 짱깨 무찔러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